자, 대표님 먼저 첫 네.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8만 6천 원,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자, 대표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 MLCC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네. 실적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죠. 자, 삼성전기는 이제 보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MLCC 쪽입니다. MLCC는 이제 전기를 이렇게 일정 부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모든 스마트 기기나 전자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MLCC의 수요가 언제까지 좀 좋아지고 실적도 뭐 성장성이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 업황이나 계속 좋아지는 섹터는 2차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MLCC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가 피크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MLCC뿐만 아니라 이제 세 가지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MLCC를 하고 있죠. 가장 매출 비중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영상 촬영할 때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요것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 기기에도 좀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RF PCB라고 있습니다. RF PCB, 그러니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뭐 이쪽 사업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성전기가 2018년도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 연간 매출액이 예상치예요. 2017년에는 한 7조 7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2021년에는 한 9조 원대가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5G. 네, 5G 쪽에 5G 스마트폰 쪽에서 MLCC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G 장비에도 들어가고요. 미래차,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이 2023년까지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봤자고 한 2030년에서 2050년 정도 되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내연기관차가 최소 50% 이상은 전기차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MLCC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반기에 IT 수요가 회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의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315억을 좀 기록을 했어요. 네, 1분기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2분기가 좀 비수기입니다. 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에는 3,300억대였죠. 2분기에도 3,000억대가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3,000억대 밑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하에 되기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오히려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올라왔다가 2021년도에 좀 고점을 찍고 좀 밀려요. 그죠? 쭉 밀렸다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RSI 내려왔죠. 여기 내려오니까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네.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일단 저는 미리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2분기도 1분기보다는 안 좋지만 뭐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지금 18만 6천 원대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받쳐주고 뭐 크게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이 19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밀린다, 15만 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뭐 비중 1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5만 원에 샀다, 그러면 18만 원대 샀으니까 대충 해도 16만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평균 단가를 그렇게 낮추셔서 한 20만 원 선까지. 그리고 어차피 무겁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은 저는 한 3분기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은 바닥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MLCC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만 원 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점에서는 추가 매수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5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LG화학도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LG화학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95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현재 85만 4천 원에 종가 마무리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좀 쭉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보유인가요? 그렇죠. 네. 장기 보유. 왜냐하면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끌고 가셔도 돼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질 적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제 LG화학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 쪽 사업을 하죠. 이제 석유화학, 그죠? 석유화학, 그 다음에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생명과학 쪽,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이제 LG화학이 자회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그게 상장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언제 상장될지는 몰라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가장 큰 IPO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올해 하반기에 남은 IPO 중에서는 제일 크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LG화학은 일단은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LG화학에서 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그 이제 사업부를 뛰어가서 신설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그런 회사인데 뭐 아무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이 주가가 좀 상승하죠. 우리가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해요. 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뭐냐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석유화학, 철강입니다. 건설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쪽 관련 주식들, 철강 주식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이에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이 화학 쪽입니다. 화학 쪽에서의 실적이 7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첨단 소재, 뭐 전지 쪽이 이제 뭐 이쪽은 이제 빠져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화학 쪽과 생명과학 쪽으로 이제 회사가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석유화학은 좀 70%를 차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소재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쪽, 네, 배터리 첨단 소재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 채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양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쪽, 네,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지금 그 인력을 뽑고 있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쪽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청주 공장을 3만 톤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미 공장은 한 6만 톤 정도 돼요. 여기까지 완공되면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LG화학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쪽에 집중을 하겠냐? 배터리 소재 쪽. 앞으로 이제 LG화학을 회사가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을 위해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극재와 뭐 음극재,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생명과학 쪽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쪽.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죠. 생명과학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LG화학의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584%가 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조 4천억 정도. 그래서 1조 원대를 돌파를 했다. 그리고 전체 석유화학 쪽의 매출이 70%를 차지하면서 9,800억 정도 석유화학 쪽에서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한 22% 정도, 뭐 그 정도가 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의 전지 사업 쪽, 요거의 성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LG화학의 예상치입니다. LG화학이 나온 예상치인데, 2030년까지 매출액이 30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LG화학이 아니고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액이 이제 2030년도까지 30조예요.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언제 될 거고 IPO 가치가 얼마만큼 될 거냐. 저는 일단은 IPO 가치는 보면 한 100조 원 정도 예상합니다. 100조 원. 그러니까 LG화학은 뭐 이게 주가가 왔다 갔다 뭐 빠지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 1분기가 좋은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못 올라갔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자회사 상장. 자회사 상장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되는 일자. 요걸 나중에 확인하셔야 돼요. 확정이 된 날짜, IPO 날짜. 그리고 IPO 금액은 100조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그렇게 봤을 적에는 지금 뭐 21선을 좀 이탈을 했고요. 21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여기 라인대를 좀 이탈하지 않으면 80만 원과 단기 100만 원 사이의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은 장기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들어와 있네요. 1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를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엔지캠 생명과학도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십니다. mRNA 백신 CM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이에요. 네, 보유 전략이고 왜 보유 전략이냐면 사실 MZ캠 생명과학은 좀 숨어있는 이슈가 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긴 한데 숨어있는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MZ캠 생명과학은 지금 보시면 이제 MRI나 CT를 찍을 때 우리가 조영제 넣잖아요, 몸에. 그것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 EC18이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 먼저 좀 보게 되면 MZ캠 생명과학이 mRNA 백신의 필수 원료인 지질이라고 합니다. 이 지질을 생산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질이 뭐냐면요, mRNA 백신은 이거 실온에서 이게 불완전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MZ캠 생명과학이 이쪽에서 이 지질을 위탁 생산하기 위해서 연 30톤 가량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연결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1순위가 백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 mRNA 관련해서 백신 원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뭐 화이자에도 할 수도 있고 모더나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이슈가 됐을 뿐이지 뭐 화이자 모더나 관련해서도 이 주식이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올라가겠지만 향후에는 이 mRNA 백신의 생산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뭐 파미셀도 될 거고요. 뭐 MG캠 생명과학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G캠 생명과학은 최근에 이제 백신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난해 말 주주총회에서 위탁 생산, 그다음에 위탁 개발 생산, 그다음에 임상 시험 요거에 대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백신을 1억 도즈까지 생산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충북 오성에 한 17,000평 부지를 12개월 내에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 실적으로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EC18이라는 이제 면역 조절 플랫폼 약품이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했던 거는 눌렸다 상승했던 거는 mRNA 그죠? 백신 원료 공급이요. 그리고 주가 이미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백신 원료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두 번째 EC18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코로나19 치료제예요.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보면 뉴스에서 이제 동물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소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 몇 프로예요. 90%대 이상입니다. 95% 이상일 거예요. 둘 다. 근데 요게 지금 임상이 중인데 뉴스에 보면 이제 언제 할 거냐. 세포하고 동물 실험에서 세포 실험에서는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99%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95%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 긴급 사용 치료제 긴급 사용 허가를 언제 하겠냐라고 뉴스에서 나왔냐면 1분기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금 이렇게 크게 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구한테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땐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 1분기 이내에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별로 안 남았죠. 요 이슈가 나오면 한번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최소 21선까지는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보유 관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국고처 3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